안녕하세요, 소세지 윤입니다. 자, 제가 보그 300 랠리를 신차 출고를 했습니다. 지금 26km 달렸고요. 이번에 길들이기 좀 계획을 하면서 라이딩을 짧게 많이 타보려고 했는데 오늘이 그 첫 라이딩입니다. 자, 오늘이 첫 라이딩이고 오늘 간단하게 100km 정도 내외로 타보면서 지금까지 짧게만 탄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달렸을 때 느낌은 어떤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그 랠리는 요번에 할인도 많이 하고 프로모션이 꽤나 많이 들어간 상태라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매 결정을 했고, 비교군 중에서 다양한 바이크가 좀 있었는데 일단 가격이 높은 순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원래 경량 듀얼 바이크를 타고 싶었어요. 항상 가벼운 거를 좋아하고 초보자에게는 가벼운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바이크를 찾고 있었는데, 가격이 높은 순부터 얘기하자면 CRF, 혼다의 CRF 300L 정도 있겠고요. 700만원 후반대입니다. 중고가는 대략 400~500만원 정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새로 출시한 CF모토, 같은 중국산인 CF모토의 듀얼 250 모델, 250 듀얼 모델, 그 모델도 후보군에 있었고, 이 보그 랠리는 24년도에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기종이긴 해요. 워낙 저렴하게 나왔고 그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리뷰가 정말 좋았거든요. 유럽이나 남미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눈여겨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그 랠리를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 시점에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이 배기량에 이 정도 구성에 상품성이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델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일단 처음에 바이크를 받았을 때 딱 첫인상부터 얘기해볼까요? 시트가 너무 높았어요. 이게 나라마다 스펙이 조금씩 달라서 905mm부터 920mm 정도 사이에 위치하는데 어쨌든 900mm 이상입니다. 제가 신체 사이즈가 키는 173에 몸무게는 65kg 정도 되는 딱 평균 체형인데 시트고가 상당히 높아요. 저도 제대로 타면 양발이 거의 까치발에 가깝게 되고요. 정차했을 때 한쪽 발을 붙이려면 약간 엉덩이를 빼줘야 돼요. 그 정도 시트감이 있다. 근데 탔을 때는 시야가 정말 높아져요. 제가 여태까지 탔던 원동기, 커브, 리틀 커브, 몽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시야가 정말 높고 좀 깨끗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포지션도 좀 편하다. 우선 제가 기존에 원동기만 타다가 쿼터급으로 올라오니까 쾌적해요. 전체적인 주행 경험이 진동이 심하다 이런 평가는 많이 있었지만, 제가 원동기만 타던 사람이 타고 카브레이터 공냉식 단기통 바이크만 타던 사람이 약간 한 단계 올라오니까 전체적인 라이딩 경험이 되게 여유롭다. 네, 그 정도. 좀 체감으로 느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기어 단수가 6단이다 보니까 좀 RPM을 원하는 대로 낮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좀 체감하는 장점인 것 같아요. 기존에 커브 타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이 4단밖에 없으니까 소기어 대기어를 세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중고속에서 너무 떨리고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엔진을 너무 혹사시킨다는. 원래 커브는 그렇게 타는 거지만. 근데 커터급으로만 올라왔더니 이 정도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재고 차량 지금 프로모션이 들어가고 있는데, 재고 차량인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드웨어에 약간의 녹들이 있어요. 이거 중국산 금속 제품을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알 텐데, 옵션이나 녹이 굉장히 빨리 슬어요. 재질마다 다 다른데 녹이 유난히 빨리 쓰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도 그게 삭아서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구성에는 문제는 거의 없지만 그 정도의 감상이 있다. 이 보그 랠리 모델에는 신차 출고 시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 이슈가 있어요. 결함이라고 하면 좀 오바 싸는 거긴 한데, 결함이 뭐냐면 베어링, 그러니까 니들 베어링이라고 하는, 지금 사진이 올라갈 텐데, 니들 베어링이라고 하는 어떤 스윙암, 그러니까 움직임이 발생하는 부위에 들어가는 베어링이 윤활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나 샵에서 그 윤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조금 완벽하진 않다는 거죠. 제가 그 작업을 하려고 실제로 열어봤는데
윤활이 안 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윤활만 되어 있다. 막 이거 가지고 이제 도강도 하시고 오프로드에 가서 막 험하게 가지고 노실 텐데, 그러면은 브리스가 빨리 찢겨 나가서 부식이나 파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손을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손을 봐줘야 된다는 게 있다는 게 참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그 정도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디자인이 너무 못생겼다. 이건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특히 헤드라이트랑 프론트 팬더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가져오자마자 데칼을 다 뗐습니다. 데칼을 다 제거했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조금 내 마음에 만들게 좀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에서도 사실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 하나 있습니다. 좋은 경치에서 치명적인 단점 하나 말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면 기어 레버하고 풋패그하고 사이가 너무 좁아요. 제가 각도를 조절하지 않은 탑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너무나 좁다. 거의 일반 신발을 신은 상태로 라이딩하는 것을 상정하고 만들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좁아서, 제가 지금 라이딩 부츠도 안 신고 있고 그냥 레드윙 부츠 신고 있거든요. 신발 앞코에 선심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도 약간 좁아요. 그러니까 각도를 무조건 조절을 해야 된다. 어쨌든 조절함에도 불구하고 좁다. 기본부터 좁은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알리에서 더 긴 기어 레버를 구매를 했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에 마지 못하는 가평의 불꽃, 가평의 너무나 맛있는 집 송원 막국수 맛있게 한 그릇 먹고 세워놓고 한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그 랠리 제가 신차 출고하고 처음으로 길들이기 겸 중거리 한번 타봤습니다. 트림미터가 아까 16km였나요? 16km에서 시작해서 50km 그 정도 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냐면, 저는 원동기를 타다가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50cc, 110, 125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스텝 올라온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쿼터급으로 올라오니까 전체적인 모든 플랫폼에서 안정성이나 그런 여유가 조금 생긴다. 제가 커브로 사실 임도 타면서 제일 불편했던 점, 제일 뭔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제 커브는 리틀 커브라 프론트 서스펜션의 트래블이 거의 5cm 밖에 안 되는 그런 닭발 커브 모델이거든요. 근데 오프로드에서 달렸을 때 조금만 큰 돌이 있으면은 이제 바텀 아웃이 난다 그러죠. 서스가 제 역할을 못하고 튀겨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모터 캠핑까지 하다 보니까 최대한 백패킹 기반의 장비를 가볍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주행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올로드 주행을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올로드 주행은 정말 잘 되거든요. 왜냐면 굴곡이 많이 없으니까. 부족함은 있을지언정 가지 못하지는 않는데, 인도는 정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왕왕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좀 부족함을 느껴서, 이거 내가 타는 라이딩 플랫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모델을 찾던 차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량성, 초보자 혹은 누구나 다루기 쉬운 경량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크들 중에서 오프로드를 좀 더 잘 갈 수 있고, 라이딩 스킬을 좀 더 연마할 수 있고, 더 큰 짐을 실었을 때 안정감이 있고, 장거리를 가는데 부담감이 적고, 조금 더 큰 어드벤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그 랠리가 나오기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선택지는 CRF 300 정도, CRF 250이나 300 모델, 혼다의 그 정도 모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점차 듀얼 모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히말라얀 411 500만원에 출시했던 그런 모델도 있었고, 그치만 뭔가 이제 한 방에 넘어가기에는 뭔가 포텐셜이랄까 뭐 장점이 좀 부족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렇게 기변을 할까 말까 한 게 지금 한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제 바이크 라이프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그래서 그 2년 동안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보그 랠리는 저한테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가격,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패키징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디자인이거든요.
솔직히 디자인 빼고 다 마음에 들어. 근데 이 디자인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디자인이에요. 이거 잠자리처럼 생겼는데 좀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쪽 부분에 도색이 들어가고 휀더도 한번 커스텀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그리고 이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뭐 별거 없어 보이지만 상체 목 아래로 오는 바람은 거의 다 막아주는 꽤 좋은 위치에 포지션에 있는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는 전구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느낌입니다. 휠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안정성도 늘어났고 코너에서 좀 덜 누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료 탱크는 금속입니다. 11리터 정도 되고 이것도 항속거리가 늘어나면서 조금 타는데 불편함을 줄이는, 제가 불편함을 느꼈었던 것들 그것을 해소해주는 좀 큰 연료 탱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폭이 되게 얇아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450MT랑 타봤을 때는 비교를 하면 450MT는 이 빵이 크죠. 페어링이 더 많이 나와 있고 연료 탱크가 좀 더 큰 현상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얄쌍하게 시트까지 얄쌍하게 빠져있는 라인이고, 요거는 약간 CRF 300 랠리의 염가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모델을 염두에 두고 제작이 됐고 개발이 됐고 정확하게 가지지 못한 가격적 이점을 주면서도 적당한 완성도, 적당한 포텐셜을 주어서 좀 허점을 좀 찌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엔진은 가와사키 KXL 300의 뭐 엔진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진실을 몰라요. 이게 뭐 라이센스 엔진인지 진짜 뭐 그냥 카피를 뜬 건지, 론친이 가와사키에 실제로 엔진을 납품했었기 때문에 동일한 엔진이라고 보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저는 이 사이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 그냥 지금 레드윙 가죽 부츠 신고 있거든요. 이것도 잘 안 들어가요. 이걸 조절 못하는 탓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애프터마켓 파츠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해서 바로 바꿔줄 예정이고요. 각도 조절까지 같이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트고가 정말 높아요. 시트고 한번 볼까요? 자, 제 키는 173, 몸무게는 65kg 정도. 정말 표준스러운 몸무게입니다. 그냥 탔을 때는 완전 까치발은 아니고 요 정도 까치발? 요 정도 까치발 정도 되고, 오토바이를 살짝 기울이면서 정차를 한다, 발을 붙이고, 그러면 뒤꿈치까지 붙어있는 정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정도가 나옵니다. 반대쪽으로 갔을 때도 오토바이에 발을 붙이고 쓰면은 풋패그에 발을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아마 이 시트고 때문에 구매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왜냐면 시트고가 905mm, 920mm 너무 높기 때문에 약간의 딜 브레이커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신장보다 조금 작으신 분들은 좀 고민되신다면 타보시고 구매를 결정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리어 렉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약간의 녹이 슬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녹이 좀 슬어 있죠. 저는 중국산 옵션이나 하드웨어에서 이런 현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딱히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녹 안 쓰는 하드웨어를 전부 다 바꿔줄 테니까 나한테 50만원 더 줘 라고 이 제조사에서 그랬다면 저는 약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중국산은 원래 그렇게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브레이크 레버, 이게 약간 접이식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요즘에 중국산 핫한 모델들 중에 450MT가 핫하잖아요. 그 모델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게 한 체급 아래의 물건이란 거를 딱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어 시프터 같은 경우에도 450MT 같은 경우에는 링크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엔진의 형상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커브랑 똑같은, 그 원심 클러치 엔진이랑 똑같은 기어 결착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조절이 안 되죠, 세팅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한 단계, 한 체급 정도 낮은 물건이다. 그 대신에 가격은 뭐 절반 정도 저렴하다. 가격이 가장 큰 이점이니까요. 그리고 RPM이 6000, 7000, 8000 올라가면 단기통 특유의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 밑에서는 크게 뭐 그렇다 리즐감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탔을 때요, 운전석을 한번 보면 핸들바는 나름 넓고 낮지 않게 되어 있는 포지션이고 주행하는데 바로 이상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순정 핸드가드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저는 사회품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76km 주행한 상태입니다. 저 복귀를 하면서 더 어떤 느낌인지 상세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처음 약 50km 정도 탄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신차를 구매한 그 소감을 얘기하자면 뭐 나쁘지 않다. 앞으로의 포텐셜이 좀 더 보인다. 왜?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바이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로드 잘 갈 수 있지, 커브보다 더. 오토캠핑 짐 잘 실을 수 있지, 커브보다 더. 아니다, 커브가 더 잘 실을 수 있겠다. 커브가 원래 깡패니까요. 근데 장거리 이거 6단 기어에다가 오버드라이브 기어까지 있으니까 좀 더 편하죠. 단점은 시트고가 너무 높다. 그리고 못생겼다. 디자인이 못생겼다. 그리고 손이 많이 간다.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소감 한번 얘기해보고 좀 더 계속 타보면서 이 보그 랠리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데칼은 다 제거했어요. 다 제거한 이유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한번 잘 디자인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귀하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resh squeeze, tangerine dreams, I'm sliding. Stocks up, dashboard digital, I'm gliding. Organic plates, salmon over quinoa. Keep it authentic, everything you see raw. In the morning with the stretch, I be counting blessings. Quarter mil on the dresser, no more stressing. Matcha in my cup, and I don't do no capping. I talk health and wealth and moves that make it happen. Vintage Gucci apron, flipping duck confit. She texts. 중국산 보그 랠리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체감 효과가 좋은데 더 좋고 비싼 바이크들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딩은 이렇게 복귀하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